제가 오늘 딱 그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중심 잡기였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몸도 하나뿐이고 시간도 한정적인데 하고 싶은 건 또 많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직장 그 일도 해야 되고 뭐 책도 읽어야 되고 여러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은 반대편 거를 놓칠 것 같단 말이죠. 한쪽 편에서는 뭐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가족들은 그런 경우에는 좀 어떤 식으로 중심 잡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의문문이 있었어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예를 들어서 방금 강 작가님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뭐 그런 과정에서 뭐 주변 사람들, 가족들과의 관계도 조금 서운하게 하기 싫은 것도 있고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건강도 잃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좀 성공도 하고 싶고 맞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말했던 이 네 가지가 제가 전에 이야기했던 어떤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돈이라는 것은 소유고 가족들하고 좀 좋은 관계를 이루고 싶다? 이건 관계적인 거고 그다음에 건강이라는 것도 있고 성취라는 것도 있고 성장하는 것도 있고 이 네 가지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행복의 조건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절대로 충족되지 않는 그 진실이 있어요. 조건이라는 것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충족하려고 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그런 행복들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행복해져야 되는데 행복의 조건들을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불행해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하고 싶은 행복의 조건에 대한 충족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정말 힘들게 10년을 노력해서 그걸 딱 이뤘어요. 이뤘을 때는 너무나 기쁜 그 기쁨의 쾌락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뭐 강 작가님도 경험해 봤겠지만은 그런 어떤 쾌락의 기쁨은 절대로 오래 가지 않아요. 되게 짧죠. 되게 짧고 되게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행복의 조건이 충족됐을 때의 느낌은 뭐냐면 어떤 결과에 대한 보상, 그 보상에 대한 도파민 서킷이 주는 그런 쾌감이거든요. 그거는 도파민이 쫙 올라왔을 때 우리가 느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즐거움이에요. 근데 그 기쁨의 즐거움이라는 것은 도파민 수치가 유지가 되지 않고 떨어지는 순간적으로 충족감이 아닌 결핍감으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차를 몰고 딱 사서 다니는데 1시간 지나서 내 옆에 더 좋은 차가 지나가면 그 충족감이 사라지는 이유는 이 도파민이 주는 이 충족감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또다시 부족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느꼈던 충족감이 또다시 부족함과 결핍감으로 바뀌게 되면 또다시 우리는 이것을 채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 충족에 대한 집착이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충족에 대한 집착이 인간으로 하여금 만들어주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과 분노예요. 왜냐? 난 다시 저걸 이뤄야 되는데 내가 10년간 이걸 이룬다고 고생을 했는데 저걸 또 이뤄야 되니까 왠지 이루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한 가지는 이거를 또 이뤄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니까 못할 것 같으니까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움과 분노의 감정의 본질은 같은 거예요. 두려울 때 화가 나거든요. 작은 개가 짖잖아요. 밀림의 호랑이는 사자는 짖지 않는 이유는 두려움과 분노는 같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집착이 인간에게 두려움과 분노를 만들기 때문에 집착이 생기면 인간은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행복의 조건을 채워가면 채워갈수록 충족하면 충족할수록 인간은 그만큼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불행해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집착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의 조건은 뭐다? 바로 불행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행복의 그 조건, 그 네 가지를 충족하면서 살면 안 돼요. 어떻게 살면 되느냐? 조건을 충족하려 하지 말고 적당히 채우고 딴 거 하면서 살면 돼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욕망을 충족하면서 살면 안 돼요. 대신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면 돼요. 내가 돈을 벌고 싶어요. 돈을 벌고 싶다는 것은 욕구거든요. 그 욕구를 채워가면서 돈을 벌면서 살면 돼요. 근데 그 버는 과정에서
가족과 좀 소원해졌다. 그럼 다시 가족과의 시간을 더 만들어가면서 가족을 챙겨가면서 돈을 벌면 돼요. 그러다가 나의 건강을 좀 잃게 되었어. 그러면 돈과 가족은 놔두고 나의 건강을 위해서 그 시간을 보내면 되고, 그러면서 다시 건강해지면 나의 성장과 성공을 위해서 또 시간을 보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를 충족하려고 살면 안 되고 나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미래가 있어요. 그 미래의 희망을, 그 희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오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우리가 희망이라는 것은 소망과 다른 거예요. 희망은 뭐냐면 희망은 욕망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로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희망 고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미래의 희망을 보면서 오늘을 희생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지 말고 오늘의 소망을 이루어가면서 소망인 오늘과 미래인 희망이 연결되어 있음을 알면 지금의 시간이 너무나 소중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을 즐겁게 살아야지만이 미래도 즐거운 것처럼 오늘의 소망을 이뤄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미래의 희망에 도달할 수 있음을 알게 되면 집착하지 않게 돼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살아요. 만약에 제가 뭐 100이라고 내가 원하는 어떤 그런 욕망의 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한 50, 60, 뭐 맥시멈 70%까지 채운 다음에 다른 거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다른 내가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면 그걸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사는 것. 대신에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탐은 욕망이라는 거예요. 욕망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괴로워지지만 대신에 내가 원하는 나의 욕구를 채워가면서 나의 소망을 이뤄가면서 살면 우리는 언제든지 즐겁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100점짜리 시험지 4개가 있다면은 그 모든 걸 다 100점을 맞는 거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받아들이고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내 눈앞에 내가 원하는 거를 적당히 이렇게 맞춰가면서 만족하면서 살면 된다. 맞아요.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든 거를 100점으로 만드는 삶보다 그냥 70점 정도의 그런 시험지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거, 그게 더 행복하게 사는 방법이에요.